1월 6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중대선거구제 정치권 설왕설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언급한 중대선거구제가 정치권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대선거구제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윤 대통령.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오늘 3월 중순까지 내년에 시행할 총선 제도를 확정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화두가 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살펴볼까요? 네, 중대선거구제란 하나의 선거구 안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한 개 지역구에서 1등한 한 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승자 독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거대 양당 후보에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또 다량의 사표 발생으로 대표성도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제기가 됐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제3정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영호남으로 나뉜 지역구도를 극복할 방안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 논의 시작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 개개인의 입장차는 뚜렷한 상황입니다. 양당 정치의 폐담보다는 다당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옮겨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자. 골목 정치와 지역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중대선거구제고요. 국민의힘에선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로 갔다가 다시 소선거구제로 돌아온 일본을 살릴 들면서 당내 파벌 정치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중대선거구제가 된다면 영남 지역에선 민주당 의원이 선전하겠지만 호남 지역에선 여권 의원들이 선전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당내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다당의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라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건 이제 철저하게 계산된 이야기다. 선거 제도가 정치적 유불리를 가지고 접근했어야 되겠습니까? 국민적 공감과 충분한 공론화가 전제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선 국민적 공감과 충분한 공론화가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입니다.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에 찬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고한 양당제 대립구조로는 지금 생산적인 정치활동을 기대할 수가 없다.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된다. 네네. 정치개혁의 요점은 바로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개헌에 있어요. 헌법 자체를 고쳐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여야 모두 거대 양당 체제 기반이 된 현행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점엔 공감하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할 경우 나타날 문제점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혁의 신호탄으로 던져진 중대선거구제가 왜 하필 지금 시점에 떠오르게 된 걸까요? 내년에 있을 총선에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대선거구제가 22대 총선에서 도입되기 위해선 먼저 공직선거법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 총선 1년 전에 선거구 확정을 끝내야 합니다. 총선은 내년 4월 10일, 그러니까 선거 1년 전인 올해 4월 10일까지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가 돼야 한다는 건데요. 약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당의 내부 상황을 고려할 때 여야가 선거구 합의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입니다. 윤 대통령이 불씨를 던지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적극 찬성하고 나서면서 중대선거구제를 둘러싸고 설왕설래하는 여야 의원들. 이참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선거 제도는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